며느리야. 나 죽어. 진짜 죽겠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한테 뻥을 맞았어.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세무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며느리야, 나 죽어. 진짜 죽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저 계산대 직원한테 뺨을 맞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동네 마트에서 손님이 직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집이야. 너무 창피해서 그냥 뛰쳐나왔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휴. 전화를 끊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래 좋았던 건 아니다. 결혼 초반엔 서로 부딪히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차로 20분 거리의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이게 뭐야? 진짜 맞으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산할 때 동전 좀 천천히 꺼냈다고 저렇게 해도 돼? 나이 든 사람한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평소처럼 동네 행복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했다. 몇 가지 물건을 담아 계산대로 갔는데 점심시간이라 계산대가 하나밖에 안 열려 있었다. 뒤에 손님 서너 명이 줄을 서 있는 상황. 계산하는데 지갑에 잔돈이 많아서 말이야. 딱 맞춰서 내려고 동전을 꺼내는데 그 계산대 여자애가 혀를 차는 거야. 혀를 쳐요? 애유하면서 완전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동전을 세어 건넸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동전을 받으면서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바쁜 시간에 진짜. 이러면서 인상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뭐라고 하셨는데요? 동전도 돈인데 왜 그래요? 했더니 그 여자애가 손님, 뒤에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완전 무시하는 투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말투로 봐서는 본인도 화가 나서 좀 강하게 받아쳤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사장이야? 손님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내가 낸 돈이 더러운 동전이라도 돼? 그랬어.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여자애가 확 일어서더니 진상 손님 때문에 못 살겠네요. 하면서 내 뺨을 탁 때린 거야.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는 시어머니의 부은 볼을 다시 바라봤다.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 다음엔요? 다른 직원이 뛰어와서 말리고, 사장인지 뭔지 나이 좀 있는 남자가 나와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나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분한 듯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뭐래냐면 우리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장 본 거 환불해 드릴 테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 부르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어르신도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경찰 불러요. 신고할 거예요. 했더니 그 사장이란 작자가 대놓고 협박을 해. 협박을요? 그러시면 CCTV 보면
어르신이 먼저 시비 거신 것도 나오는데 서로 좋게 넘어가시죠. 이러면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직원의 폭행도 문제지만 사장의 태도는 더 큰 문제였다. 피해자인 시어머니에게 사실상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나왔어. 사람들 눈총도 받고 나이 든 사람이 동네에서 망신당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어머니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무사로 일한 지 7년. 그동안 수많은 사업장을 봐왔다. 그리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직원을 방패막이로 쓰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무마하려는 사업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모든 사업장엔 약점이 있다는 것.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믿으세요. 제대로 해결해 드릴게요. 무슨 수로? 일단 병원 가셔서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그 마트에 직접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괜히 나섰다가 너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자. 안 돼요. 누군가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번엔 어머님이셨지만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당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행복마트라고 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전 11시. 나는 일부러 점심시간 전에 행복마트를 찾았다. 겉으로 봤을 땐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이었다. 규모는 중형 정도로 직원이 5, 6명쯤 되어 보였다. 입구로 들어서면서 관찰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계산대 옆에 붙어 있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였다. 시급 9,500원 주휴수당 별도협의. 2026년 최저시급이 1만 30원인데 9,500원? 벌써부터 냄새가 났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생활용품. 눈으로는 물건을 보는 척하면서 귀로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야, 5번 선반 정리 끝났어? 네, 과장님. 근데 오늘 김 사장님 나오세요? 응, 점심때쯤 온대. 너 월급 얘기하려고? 그냥 참아. 요즘 경기 안 좋다고 난리야. 월급 얘기를 참으라고? 과일 몇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어제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그 직원을 직접 보기 위해서 계산대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서 있었다. 이름표에 김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시선을 아래로 깔고 기계적으로 인사하는 목소리.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계산이요. 나는 일부러 친절하게 물건을 건넸다. 그녀가 바코드를 찍으면서 힐끔 나를 쳐다봤다. 10,000원입니다. 카드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창고 정리 끝나면 진열대도 확인해.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 반말로 지시하고 있었다. 김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아서 방금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저시급 위반 가능성,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 직원 간 위계질서, 월급 문제로 불만이 있는 직원 존재, 영업시간 안내판을 확인했다. 오전 7시부터 밤 11시, 연중무휴. 하루 16시간 영업에 연중무휴면 직원이 최소 8명은 있어야 정상인데 내가 본 직원은 5, 6명. 이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때 마트 뒤쪽 직원 출입구에서 한 직원이 담배를 피우며 나왔다. 아까 김미정에게 반말하던 그 남자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실례지만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올 생각인데요. 혹시 여기 일하기 괜찮은 편이에요? 구인 광고 봤거든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 글쎄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왜요? 일은 많고 월급은 적고, 뭐 사장님 성격도 좀 까다로우시고, 최저시급은 주시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겉으로는 1만 32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론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은 9,000원 주거든요. 그리고 야근 수당 같은 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신고하시지 그러세요. 신고요? 여기 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이 동네에서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찍히면 이 동네에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져요. 그는 담배를 비비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주 출신 사장.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마트에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다. 나는 차 안에서 마트를 계속 지켜봤다. 오후 12시 30분쯤 검은색 BMW 5 시리즈 한 대가 마트 앞에 섰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배가 좀 나오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사장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다시 마트로 들어갔다. 이번엔 계산할 물건 없이 직원에게 물어볼 게 있는 척하며 저기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냉장고 구석에 있던 우유 하나를 들고 직원을 불렀다. 김미정이 다가왔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할게요. 그녀가 우유를 받아들려는 순간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또 유통기한 체크 안 했어? 사장이었다. 그는 김미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유통기한 지난 거 진열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손님한테 걸리면 신고 들어간다고. 요새 진상 손님 얼마나 많은데. 진상 손님. 어제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틀림없었다. 사장은 내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죄송합니다.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거 살게요.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마트를 나왔다. 차에 앉아 노트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다. 최저시급 위반, 야근 수당 미지급 가능성, 유통기한 관리 부실, 사장의 직원 갑질, 직원들의 불만 존재. 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마트 영수증에 찍혀 있었다. 행복마트, 대표자 김태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몇 가지를 더 교차 확인했다. 직원 수는 신고상 3명 실제론 6명인데 나머지 3명은 신고 안 된 직원이었다. 즉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는 뜻이다. 걸렸어.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님, 저예요. 진단서 받으셨죠? 응, 받았어. 전치 2주래. 좋아요. 그럼 이제 경찰서 가실 준비하세요. 경찰서? 그런데 며느리야, 정말 괜찮겠니? 그 사장이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좀 센 사람이라던데. 어머님, 센 사람일수록 약점이 더 많아요. 걱정 마세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경찰서 민원실.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섰을 때 담당 경찰관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폭행이요? 마트에서요? 네, 계산대 직원이 손님인 저희 어머님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진단서, 현장 사진, 마트 영수증. 진단서도 있고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당시 마트에 손님이 서너 명 있었거든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CCTV는요? 마트에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저희 마트에서 일이 있으셨던 분 보호자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김태수 사장이 틀림없었다. 네, 맞는데요. 제가 행복마트 운영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요? 사람 뺨 때린 게 실수예요? 목소리 톤을 차갑게 깔았다. 전화 너머로 김태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그날 저희 직원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사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합의금 말씀하시면 합의는 생각 없어요. 방금 경찰 신고 끝냈습니다. 예, 경찰 신고를요? 그럴 필요까지야. 필요 있죠. 폭행은 범죄니까요. 아니, 손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어르신도 좋을 게 없는데 동네에서 소문나면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투였다. 사장님, 저 세무사거든요. 네, 제 일이 뭔지 아세요? 숫자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히 안 맞는 숫자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제 제가 마트 들렀었거든요. 구인 광고도 받고 영수증도 받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보도 확인했어요. 직원 수가 신고상 3명이던데 실제론 6명 일하더라고요. 4대 보험 미가입자가 3명이네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주시나 봐요. 그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경찰 신고는 이미 했으니까 폭행건은 법대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노동청이랑 국세청에도 제보 좀 해야겠네요. 사장님, 세무조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합의금은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다른 건 좀.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손님들을 무시했는지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 거요. 법대로. 손님, 제발. 제가 사과드릴게요. 직접 찾아뵙고. 필요 없어요. 경찰 조사받으러 나오시면 그때 보죠.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며느리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괜찮겠어? 저 사람이 동네에서. 어머님,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소문나면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소문내면 되죠.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요즘은 동네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나는 이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제목 후기 행복마트 절대 가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헐, 저도 거기서 불쾌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저희 조카가 거기서 알바했는데 최저시급도 안 준대요. 완전 쓰레기네요. 댓글이 순식간에 20개, 30개, 5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1시간 후 같은 글이 인근 동네 커뮤니티 3곳에 퍼졌다. 조회수는 이미 2,000을 넘었다. 그날 저녁 김태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손님, 아니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온라인에 글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제가 직원한테 제대로 사과시키겠습니다. 김미정이 그 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사장님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네요. 문제는 김미정 씨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장님이에요. 김미정 씨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을까요? 최저시급도 안 주고 보험도 안 들어주고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혹사시키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직원을 제대로 대우했으면 직원도 손님을 제대로 대했을 거예요.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일 노동청에서 연락할 겁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밀린 임금, 보험료 다 정산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노트북으로 제보 서류를 작성했다. 노동청 제보서, 국세청 제보서, 모든 증거와 함께 클릭 한 번으로 발송.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였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야, 지금 행복마트 앞에 사람들 엄청 모여 있어. 무슨 일인데요? 노동청에서 나왔나 봐. 차가 2대나 서 있고 직원들이 다 밖에 나와서 뭔가 얘기하고 있어. 제가 지금 갈게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행복마트로 향했다. 도착하니 정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마트 앞에는 노동청 조사관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김태수 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직원들이 원해서 4대 보험 안 든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더 받고 싶다고. 사장님, 그건 법 위반입니다.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김태수는 그제야 나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슬쩍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직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김미정도 보였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다른 직원과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김미정이 고개를 돌렸다. 나를 알아보는 눈치는 아니었다. 네. 혹시 저번에 계산대에서 손님이랑 다툰 적 있으시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괜찮아요.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날 김미정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말했다. 미쳤었나 봐요. 그날 아침부터 사장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손님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근데 친절할 여유가 어딨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휴식 시간도 없이요? 점심시간 30분이요. 그것도 손님 없을 때만. 바쁘면 그냥 서서 김밥 먹고.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사람인데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웃으면서 일하라고? 그것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4대 보험도 없고. 사장이 3개월 지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3개월 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6개월째예요. 그래서 그날 그 손님한테 네. 그분이 동전 천천히 꺼내시는데 사장이 뒤에서 째려보는 거예요. 빨리 안 해? 이런 눈빛으로. 뒤에 손님들도 짜증내고 저도 모르게 그냥. 김미정이 눈물을 글썽였다.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그분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예요. 네. 김미정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때 마트 안에서 김태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고요. 밀린 보험료, 임금 체불분, 그리고 과태료 합산한 금액입니다. 법대로 하신 거면 낼 일도 없었겠죠. 이건 너무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죠, 사장님.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태수는 마트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는 내 앞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제 때문이요? 법 어긴 건 사장님이잖아요. 직원 착취한 것도, 세금 제대로 안 낸 것도. 제가 뭘 잘못했죠? 당신이 신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신고 안 했으면 사장님은 계속 불법으로 장사하고 직원들은 계속 당하고 다른 손님들도 계속 무시당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김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기억할 거야. 이 동네에서 협박이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계속하세요. 녹음 중이니까. 나중에 증거로 쓰면 되겠네요. 김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헛바람만 들이켰다. 그때 노동청 조사관이 밖으로 나왔다. 김태수 사장님, 일단 시정명령서 받으시고요. 2주 안에 미납보험료랑 임금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2주 안에 몇 천만 원을 어떻게 해?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조사관은 차에 타고 떠났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직원들은 그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2주가 지났다.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최지연 세무사님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행복마트에서 일했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30분 후 사무실 근처 카페. 김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사실 그날 일 진실이 따로 있어요. 진실이요? 네. 제가 어르신 뺨을 때린 게 맞긴 한데 사실 그게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김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미정아, 오늘 점심시간에 손님들 진상 좀 부리면 확실하게 해. 알지? 사장님, 그게 무슨... 요새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내가 하나 제대로 걸리면 내가 뒤에서 처리해 줄게. 겁먹고 조용히 넘어갈 거야. 하지만 그건 월급 제때 받고 싶지 않아?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이번 한 번만 협조해. 녹음이 끝났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그날 아침이요. 사장이 따로 불러서 시킨 거예요. 손님 중에 누가 시비 걸면 크게 한 번 해서 다른 손님들한테 경고를 주라고. 저도 처음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장이 계속 압박하고 월급도 밀려 있고 보험도 안 들어줘서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몰래 녹음해뒀어요. 나중에 제가 잘못되면 증거로 쓰려고. 처음엔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사장이 보복할까봐. 근데 선생님 덕분에 노동청 조사도 들어가고 제가 밀린 월급이랑 보험료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장이 의도적으로 직원을 시켜서 손님을 폭행하게 한 것. 이건 더 큰 범죄였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장이 보복할까봐. 근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김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마트 장부예요. 제가 격리 업무도 좀 했거든요. 사장이 얼마나 탈세했는지 다 여기 있어요. 현금 매출 누락, 가짜 비용 처리, 다 기록돼 있어요. 내가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탈세 증거였다. 1일 현금 매출을 절반만 신고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심지어 가족 명의로 허위 컨설팅 비용까지. 이건 국세청 들어가면 추징금이 최소 몇억은 나올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밑에서 일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당했어요. 미정 씨, 이 녹음 파일이랑 장부, 경찰이랑 국세청에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 미정 씨도 증인으로 조사받아야 할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날 나는 모든 자료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 장부, 그리고 김미정의 증언. 3일 후 김태수는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에도 나왔다. 직원 시켜 손님 폭행, 마트 사장 구속, 탈세 규모만 3억 추정. 시어머니가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다. 며느리야,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파보니까 더 큰 게 나온 거죠. 근데 말이야, 그 미정이라는 애 사실 불쌍하기도 하다. 나한테 손댄 건 나쁜 짓이지만 그것도 사장한테 강요받아서 한 거잖아. 합의 해줄까? 그 애는 빼주고.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정말요? 응. 나도 그 나이 때 힘들게 일했었거든. 그 심정 알아. 그리고 그의 용기 내서 진실 말한 것도 대단하잖아. 어머님, 감사해요. 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나도 배웠어. 세상에는 진짜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쁜 환경이 선한 사람들까지 나쁘게 만든다는 거. 다음 날 김미정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계속 고개를 숙였다. 미정 씨 덕분에 더 큰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서 나중에 노동 상담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 돕는 일.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노무사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장을 보러 다닌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볼까? 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좋죠. 예전과 달리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편해졌다. 그날의 일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시장을 지나 새로 생긴 마트 앞을 지나갔다. 희망마트, 행복마트가 있던 자리에 새로 들어온 곳이었다. 저기 좀 봐. 시어머니가 마트 입구를 가리켰다. 계산대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미정이었다. 미정 씨. 내가 손을 흔들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김미정이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새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서요. 최저시급도 제대로 주시고
4대 보험도 다 들어주시고 주 5일만 일해요. 그리고요, 제가 노동 상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밝았다. 피곤함 대신 활기가 넘쳤다. 정말요? 잘 됐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새 사장이 나와서 인사했다. 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하다고 믿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나오며 웃었다. 완전히 다른 곳 같지? 그러게.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야, 그때 일 생각나?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나 그때 진짜 화나고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 같아.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그리고 미정이 같은 사람들도 계속 고생했을 거고.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구나. 너처럼. 어머님, 처음엔 내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세상이 움직이더라.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최지연 세무사님이시죠? 저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제목 한 통의 전화가 바꾼 세상. 시어머니, 나 김미정, 그리고 다른 피해 직원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김태수의 재판 과정도 나왔다. 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만 4억이 넘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세무사님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김미정 씨 용기 대단하다. 결국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사무실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선생님, 저희 회사도 사장이 불법으로, 저희 가게도 세금 문제로 부당해고 당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좀 쉬어. 괜찮아. 이게 좋아. 근데 저기 많이 생기는 일 아니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돼.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내 아내가 슈퍼히어로였네. 무슨 슈퍼히어로.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1년 후 나는 정의로운 세무사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같은 뜻을 가진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모임. 첫 모임에 30명이 모였다. 저는 예전에 제 의뢰인이 부당해고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 세무사님 사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다. 저도요. 제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리는 매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어려운 사건을 함께 해결했다. 1년 동안 우리가 도운 사람은 200명이 넘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탈세 신고.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지만 그 승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희망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김미정은 이제 부점장이 됐다. 노동 상담사 자격증도 땄다.
선생님, 다음 주에 노동청에서 강의해요. 제가, 정말요? 축하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정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했다. 마트를 나와 걸으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행복하지? 네. 요즘 내 표정 보면 알아. 진짜 행복해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보람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님도요.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뺨 맞은 게 용기야? 신고하기로 결심하신 거요. 그게 진짜 용기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작지만 확고한 용기들이 있었다. 나의 용기, 시어머니의 용기, 김미정의 용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용기.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평범한 사람 중 하나로 살아간다. 김태수는 출소 후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엔 직원을 제대로 대우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김미정은 노동 상담사로 활동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최지연 세무사는 정의로운 세무사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장을 보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됐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한다.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된다는 거 행복마트 사건으로 다들 배웠지?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다.